올해부터 10년 동안 추진되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강원권 4개 철도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강원 동해안 해안 탐방로들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보수가 늦어져 반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시민생활권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도심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단속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와 강릉에서 각 5명씩, 춘천에서 3명, 양양과 평창 각 1명씩입니다. 강릉과 양양 확진자는 주문 진입 연쇄 감염 관련 확진자로 알려졌습니다. 춘천 확진자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자녀들로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원아와 학생, 교직원 등 3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올해부터 10년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강원권 사업 4개가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신재남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신규 사업은 43개입니다. 이 가운데 강원권 사업은 4개입니다. 총 길이는 86.5km로 필요 예산은 2조 2천억 원입니다. 용문 홍천 노선은 중앙선 용문역에서 홍천까지 연결하는 강원도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삼척 강릉 노선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시속 70km 수준의 설계 속도를 200km까지 높이는 사업입니다. 삼척 해변 정거장에서 동해안 노선도 신규 사업입니다. 원주역에서 강릉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원주에서 만종 노선도 추진됩니다. 경제성, 정책 효과,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포함한 종합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년 뒤에 다시 계획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평가하는 추가 검토 사업에도 3개가 포함됐습니다. 원주 춘천과 제천 삼척 복선, 연천 월정리 노선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예타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예타는 이제 사업성도 분석을 하게 되고 또 정책성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종안이 마련되면 국토계획평가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올 상반기에 발표될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재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관광객이 선호하는 장소 중 하나가 거리 두기를 하며 경치를 즐길 수 있는 한적한 곳입니다. 동해안 해안 탐방로가 그런 조건들을 갖춘 곳인데 관광객들 기대와 달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해안가의 한 탐방로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피해로 인해 시설 곳곳이 부서졌습니다. 전체 890m 구간 가운데 350m가 7개월 넘게 통제 중입니다. 복구가 늦어지면서 관광객들은 일부 구간만 둘러보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태풍 때문에 길이 떨어져 있는데 빨리 복구를 시켜서 많은 사람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시설 복구를 위한 실시 설계 용역 중인데 문제는 사업비 예산 확보입니다. 복구만 하면 5억 원이 들어가지만 수해 대비 시설 보강까지 생각하면 15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속초시는 정부 지원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구간 탐방로를 시공해 기부 체납한 롯데리조트와도 비용 분담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공 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이유 등 때문인데 롯데리조트는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라 천재지변에 따른 것이라며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강릉의 해안 탐방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 구간이 복구되지 않아 일부 구간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시설 복구 보강 예산 9억여 원을 지난 2월에야 확보했다며 조만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행정 절차도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5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안 탐방로가 동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개장 당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자체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강릉 도심 곳곳에선 1년 내내 극심한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 주정차 차량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주차장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대 강릉의 한 도심 번화가. 주정차 금지 지역이지만 차량 수십 대가 보란 듯이 서 있습니다. 아예 횡단보도를 차지한 차량도 있습니다. 다른 동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면서 교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주차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불법 주차를 하게 되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장 볼 때도 여기가 굉장히 혼잡한데 그래서 이중으로 주차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강릉의 주차 공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한 대당 주차장 확보 면수는 1.33면이고 인구 1000명당 668면으로 춘천이나 원주 등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관광도시 특성상 시민의 실제 생활권이 아닌 관광지에 주차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강릉 경포해변 인근의 대형 주차장입니다. 밤낮 없이 주차장이 부족한 주요 도심부와 달리 이곳은 관광객이 줄어드는 야간에는 텅 비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더구나 일부 시민들은 주차비가 아깝다며 불법 주차를 거리낌 없이 합니다. 또 강릉시 소속 주차 단속 인력은 단 3명에 불과해 강릉시가 아예 단속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 인력이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CCTV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단속을 좀 강화할 예정이고요. 시민들은 강릉시가 행정 편의가 아닌 운전자의 입장에서 주차난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지난달 원주의 요양병원 화재 당시 100명이 넘는 입소자들이 무사히 대피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비결은 3D로 만든 건물 내부 지도였습니다. 오늘 원주에서 이 3D 지도를 활용한 화재 대피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현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뿌연 연기로 가득 찬 요양병원. 업고 뛰고 휠체어를 밀며 100명이 넘는 노인들 모두를 신속하게 무사히 대피시켰습니다. 소방관들이 사전에 3D 지도로 병원 내부 지리를 숙지한 덕분입니다.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 화재 대피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5층 높이의 건물 2동에 대피시켜야 할 사람은 400명이 넘습니다. 3D로 된 내부 도면을 놓고 작전을 짭니다. 지도엔 어느 병실의 환자를 어느 계단으로 데려갈지 대피 경로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안 가본 사람도 건물 내부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입할 때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부터 이 건물 구조를 보고서 판단하는데 미스가 없도록. 이내 본 훈련이 시작되고 계획대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집니다. 말로만 듣고 했던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소방서에서 오셔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됐고. 소방서는 코로나19로 현장 훈련을 못하게 되자 대안으로 이 가상 훈련용 입체 지도를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원주의 요양병원과 산후조리원 12곳에 3D 건물도가 제작됐습니다. 현장에 간 것과 똑같은 훈련을 하고 있고요. 실제 화재 현장에서도 인명 대피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3D 건물도의 성과를 관련 기관들과 공유해 화재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강원도 의료인 3명이 오늘 강원도청에서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자는 고은별 강원대학교 병원 간호사와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대 교수로 중증 환자 치료와 코로나19 대응의 공로가 인정돼 국민 포장을 받았습니다. 또 곽선영 강원도 원주의료원 내과과장은 대구 경북 지역 환자 수용 치료 등에 기여해 국민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19일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한 구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서 ASF 감염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통위와 강원도, KBS 춘천방송총국 등 강원 지역 5개 방송사는 오늘 강원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강원 지역 재난 대응과 방송 제작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기관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제공은 물론 방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의례적인 발언을 가장 많이 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릉경실련은 지난해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시의원 발언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000여 건 발언 가운데 의례적 발언이 68%로 가장 많았고 비합리적 발언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답변도 수동적, 의례적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병원 안에 희귀질환 강원권 거점센터를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주 기독병원은 이 센터를 통해 강원권 희귀질환의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의료 인력 양성 등에 나섭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